네, 안녕하십니까. 도화 1동, 도화 23동, 주안 5동, 주안 6동을 지역구로 돈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토마스 왓슨 IBM 그룹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 IBM 전 회장은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뭐가 사실인지를 말하는 반항적이고 고집센 사람들을 고대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충분히 많고 우리가 이를 참을 인내가 있다면 그 기업에 한계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란 때론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의 오만과 독선은 한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리더의 독선으로 무너졌습니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참모들을 옆에 둔 리더들은 위기를 경고받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스맨들로만 가득 찬 조직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현재의 미추홀구청장의 구정 운영함에 있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로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상호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회는 미추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청장과 집행부의 구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구청장이 그러한 고유 권한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행사한 행정행위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구청장은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당시 광고물 정비 담당 팀장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상위법과 상충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현수막 철거 업무에 불응했다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현수막 관련 조례와 현행법이 상충됨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 배당되어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언급하며 평소 담당 팀장의 노력과 성품을 고려하여 보직을 다시 부여해 주기를 구청장 면담을 통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통상적이지 않은 제왕적 인사권 행사로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업무 지시에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예산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은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은 겪을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일 쉽고 편한 방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를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하였고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했으며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 서비스를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어떠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역 구민들의 박탈감뿐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원성과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7회 정례회의 시 의회에서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여 정례회가 폐회되기도 전에 아무런 수기 과정과 설득의 시간 없이 부결된 내용과 동일하게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집행부 각과의 팀을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부결된 것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일부 고위 간부들에 의한 졸속 개편과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 등의 설명 없이 그저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의회의 결정 사안을 무시하고 곧바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향후 구정 운영에 있어 의회와의 협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8대 미추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뛰는 구청장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취임 1주년에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노력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인사 예산 편성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소통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구민과 공무원들을 비롯한 미추홀구 구성원에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소통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치에 있어서 협치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협치의 원리는 떨어진 것을 연결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서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이러한 기본 태도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금처럼 독단적인 구정 운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한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일방적인 구정 운영 기조에 대해 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청장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